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요즘 여러분들 생성형 AI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생성형 AI에 대한 강의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고, 이걸 또 몇 번 따라서 하다 보면 이제 돈을 내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AI 사이트 자체에 크레딧이라고 한 번 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월 결제를 하든지 뭐 이렇게 크레딧을 사야 되는데, 뭐 그게 크레딧이 있다 보니까 몇 번 테스트를 하지도 못하고 익숙해지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앞으로 내가 이거를 계속 쓸지 말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좀 더 써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 AI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아주 초보자 입장에서 난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기술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사이트는요. 이 사이트는 캡컷에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위에 주소가 드림이나라고 읽으면 돼요. 드림이나 캡컷.co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캡컷이라는 그 회사 알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 그 회사에서 드림이나라고 이 생성형 AI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일단 접속하시고요. 그리고 첫 화면이 이렇게 뜰 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로그인을 한번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체크를 한번 하시고 로그인을 누르면 캡컷 계정으로 가입을 하라고 할 겁니다. 이제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이메일로 하시든지 아니면 구글로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에 챗 GPT라고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챗 GPT에 가서 chatgpt.com에 가가지고 상단에 로그인 부분을 눌러서 일단 로그인을 한번 합니다. GPT도 마찬가지로 이걸 돈 내고 써야 되는데, 하루에 일정 부분 정도는 돈을 내고 쓰지 않아도 쓸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로그인을 하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할 건데, 자, 처음에 드림이나 사이트로 일단 가요. 그러면 여기 다른 유저들이 이 드림이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던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이 쇼케이스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드림이나가 요 기능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아직까지는 이미지 생성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동영상 생성기는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허락이 안 났고요. 음악 생성기는 아직 드림이나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나중에는 또 쓸 수 있게 만들어 줄 건데,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런 크레딧 표시가 있거든요. 이거가 나중에 숫자가 채워지겠죠. 그러면 이것도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아마 쓰게 될 것 같고, 캡컷 프로그램 내에도 이 드림이나에 있는 기능들이 일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캡컷 안에서 사용을 하려면 똑같은 기능을 쓰는데 돈을 또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레딧을 구매를 해야지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캡컷에서는 하지 마시고 이 드림이나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언제쯤 보시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이 3월 2일이에요. 3월 2일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쓸 수 있는데, 뭐 요게 조금 지나면 아마 유료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화가 되기 전에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유료로 쓰는 AI 생성형 이미지 만들어주는 데는요, 무료로 쓸 경우에는 이 제작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그 동영상을 만들어주고 하는 사이트는 뭐 다음 날에 거의 만들어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뭐 한번 프롬프트 넣어놓고 몇 분만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라서 연습하기 좀 좋을 겁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다른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예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다른 강의를 하시는 분들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아마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 일단은 남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돼요. 저는 집에 아들내미하고도 이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가끔 재밌게 마치 미술 공부하듯이 이걸 써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가 아직까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아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복사를 합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써놓은 글이거든요. 여기를 누르면 복사를 해줘요. 자, 이 복사된 거를 영어를 한글로 바꿔주는 그런 사이트들 있죠. 뭐 이런 파파고라든지 이런 데 가서 번역을 시키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챗 GPT를 어차피 쓰고 있으니까 이 GPT에도 방금 복사한 거를 컨트롤 V에서 붙여넣고, 자,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넣었죠. 밑에다가 Shift, 엔터, 엔터 이렇게 쳐서 밑줄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줘 라고 치면 이렇게 쭉 번역이 됩니다. 자, 두 개를 동시에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요거를 이렇게 당겨 놓고 비교를 하면 얼굴 클로즈업의 여성, 얼굴 클로즈업 여성, 그리고 반쪽 얼굴이 강조된 클로즈업의 초상화, 극도로 심플하고 깨끗한 느낌, 피부는 섬세하고 윤기가 흐르며 뭐 이렇게 막 설명해 놨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할 때 뭐 어떤 느낌이냐 하면 여러분들 눈앞에 이 사진을 던져줬다 쳐요. 이거를 말로 설명해 봐봐 이런 겁니다. 저는 요거를 아이하고 할 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미 요즘 어린이들은 이제 이 AI가 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챗GPT 같은 것도 음성 지원이 되니까 다 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초보자, 아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안 만들어지죠.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프롬프트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프롬프트대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잘 되어 있는 케이스를 보고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를 잘 적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예제로 들어서 만약에 내가 좀 뭔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요런 화장이 은색이잖아요. 은색. 그리고 눈 밑에 약간 수은처럼 뭔가가 매달려 있는데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만큼이죠. 한쪽 눈에서 한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액체 금속처럼 수은 같은 질감을 표현한다. 순수한 은색이다. 금속에 광택을 띈다. 자, 요거 하나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 설명이 디테일할수록 표현을 잘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성형 AI를 잘 쓰는 사람들은요, 물론 남의 거를 참고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언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 글을 잘 쓰는 분들이 실제로는 제가 강의에 나가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보거나 하면 이 표현력이 좋은 사람들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문과형 인간들이 좀 잘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글로 몇 개를 그냥 바꿔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다음에 다시 프롬프트를 이제 영어로 바꿔줘 하면 영어로 바꿔주겠죠.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단은 좀 단순한 거 하나 골라봅시다. 여기에 치와와, 요건 동영상으로도 일부 유저들은 동영상 기능도 지금 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못 쓴다 그랬죠. 이거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면 여기에 프롬프트가 쭉 써져 있어요. 이렇게 뭐라 이렇게 프롬프트가 옆에 써져 있는데 이거는 이미지로 돼 있는 거라서 사실은 프롬프트가 없는 상태예요. 그죠? 프롬프트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프롬프트가 있으면 복사해서 쓰면 되는데 프롬프트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면 캡처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여기 영역이 있잖아요. 이 영역을 캡처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딱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을 저는 크롭해서 도려내겠습니다. 요만큼만 저한테는 있으면 되니까요. 자, 요렇게 해서 도려내요. 저는 브라우저를 지금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쓰는데 브라우저에 있는 그냥 잘라내기 기능입니다. 캡처 기능이에요. 자, 이거를 쓰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PC에 저장을 해요. 자,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 옵니다. 챗GPT에 오죠. 그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건 로그인 해야지 쓸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로그인을 하고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누른 다음에 요거를 하나, 방금 캡처한 이미지 있죠? 이 캡처한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요.
자, 그럼 업로드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영어로 와 한글로 각각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분석을 합니다. 챗GPT가.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밑에다가 이렇게 뿌려줘요. 영어 프롬프트, 한글 프롬프트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영어를 조금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된 내용이 현대적인 도시, 스트리트웨어를 입은 고도로 정교화된 의아된 치와와 캐릭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대상을 내가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치와와라고 돼 있는 부분을 다른 걸로 다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고릴라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뭐 푸들이라든지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금목걸이 같은 거 차고 있으니까 두꺼운 금목걸이 대신에 여기서 보석 목걸이 혹은 은목걸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이 대상을 좀 변경을 해보거나 입고 있는 옷 색깔을 바꾸거나 들고 있는 음료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검색을 좀 해보시거나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캡처한 이미지를 넣었지만 여러분들이 상상력으로도 나중에는 충분히 다 표현을 할 수 있고 참고할 만한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GPT한테 넣어서 이미지 분석을 먼저 해달라고 하고 거기에 맞게 뭔가 내가 변형을 해서 쓰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프롬프트가 떴으니까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저는 쓰고 싶기는 한데 대상을 좀 바꾸고 싶거든요. 자, 대상을 이렇게도 명령을 한번 내려볼게요. 불독으로 할까요? 불독으로 바꿔줘 라고 입력을 하면 얘가 그걸 또 쫙 내 의도를 알아요. 프롬프트가 이때까지 다시 프롬프트를 뭐 어떻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대상이 불독으로 됐는지 확인합시다. 불독 캐릭터 하나 있고요. 또 여기서 불독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쭉 보면 여기서 치와와는 이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독으로 바뀐 거죠. 자, 이 부분을 쫙 그대로 긁어요. 네, 여기까지. 요거를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다시 드림이나 사이트로 가서 자, 지금 동영상은 아직 만들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미지 생성기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눌러주면 제가 이때까지 만들어 봤던 게 최근까지 내가 뭘 했던 것들이 쭉 여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미지 생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붙이면 됩니다. 얘가 총 800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영어 기준으로. 이게 넘어가면 길어서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800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요청을 다시 하면 돼요. 뭐 500자 내로 수정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영문 기준으로 500자 내로 수정을 해줘. 그럼 그렇게 바꿔줍니다. 자, 얘는 공백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엔터 한번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면 숫자가 하나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백을 포함해서 영문으로 800자 이내로 작성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하나 더 넣어도 돼요. 프롬프트를 만들 때. 자, 이렇게 하고 밑에 보시면 이미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상상형 AI의 모델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미지 엑셀, 뭐 이미지 1.4 프로 뭐 이렇게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된 거, 요게 특징을 보시면 생성된 이미지에서 사실적인 구조와 뛰어난 영상미를 구현하며 여기 보면 특징이 얘는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좀 정확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장점입니다. 글자가 들어갔을 때 정확도가 있는지. 그러면 아까 전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입고 있는 그 목걸이가 십자가 목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걸이에 어떤 스펠링 같은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치와와 글자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표현해 달라고 하면 이 모델에서는 정교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뭐 다른 것들 그냥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일단은 글자는 안 쓸 거니까 이미지 2.0 프로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품질을 고를 수가 있는데 요게 5단계로 맞춰져 있거든요. 이거를 끝까지 올려서 끝까지 품질을 올린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한 10초, 20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5 안 하고요. 보통 10으로 해놓고 씁니다. 뭐 바쁠 거 없으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참조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참조 이미지를 넣어주면 뭔가 아까 전에 했던 이 캡처 받은 거 있죠? 이런 걸 참조 이미지로 넣을 수는 있어요. 그냥 그거하고 거의 흡사한 풍으로 만들어주거든요. 흡사한 풍으로 만들어줘. 네, 그렇게 만들 때는 뭐 영어로 여기다가
불독 이미지를 만들어줘 하고 참조 이미지에다가 아까 전에 캡처했던 걸 그냥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내가 비율을 아까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로로 길쭉한 비율을 하나 고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크기는 더 입력할 수 있어요. 비율이 지금 576에 1024라고 돼 있는데 나는 아싸리 처음부터 이게 사이즈가 이게 한계가 좀 있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업스케일해서 쓰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맞춰만 놓고요. 생성을 누르는데 무료로 사용해보기라고 지금 돼 있죠. 누르면 무료로 만들어줍니다. 한 번에 4개 정도까지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기다리면 얘가 금방 만들어줘요. 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아까 치와와랑은 느낌이 살짝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느낌이. 자, 여기서 저는 느낌이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왜 이렇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느낌이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요거는 너무 좀 밝은 느낌이 있는데 자, 요거를 클릭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가 옆에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거고 그걸 예시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한 거죠. 9:16의 비율로.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운로드 버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생성 버튼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업스케일. 자, 이 업스케일을 한번 누르면 요거를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바꿔주는 거고요. 보정을 누르면 알아서 품질을 살짝 올려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가 알아서 좀 고쳐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글자 같은 게 좀 이상하게 뭉개져 있다 그러면 그걸 바로 해주기도 하고 뭐 손가락이 5개 해야 되는데 4개밖에 안 나와 있다 그런 것들도 좀 다듬어 주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미지 보정을 한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업스케일을 한번 더 눌러요. 자, 이렇게 업스케일을 누르면 여기서 말 그대로 사이즈를 좀 더 큰 사이즈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상도를 올려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것도 다 무료예요, 아직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해상도가 좀 더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이제 클릭을 하면 이게 최종이거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싶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삭제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재생성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자, 만약에 재생성을 눌렀다 그러면 자, 재생성할 부분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여기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바퀴 샥 이렇게 테두리를 쳐서 돌려줘요. 범위는 내가 바꿀 범위는 여기까지야 하고 이렇게 한번 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 범위를 지가 딱 인식을 해요. 이렇게 깨끗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채우고 나서 재생성할 부분에다가 뭐 한글로 적어도 이렇게 간단한 거는 표현이 되니까 십자 목걸이 펜던트 아니면 그냥 십자 펜던트 이렇게도 적어도 돼요. 자, 요거를 다시 해봐봐. 이렇게 넣어주면 저 부분을 지가 알아서 또 수정을 합니다. 네. 또 4개의 케이스를 만들고 있네요. 자, 열심히 뭔가를 해줬는데 케이스를 하나씩 볼게요. 자, 얘는 십자로 이제 된 것 같아요. 자, 십자로 됐고 근데 십자인데 위에가 조금 모양이 그죠?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또 하나는 십자인데 그 동그라미 펜던트의 모양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유지를 하고 십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십자가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겨보면서 내가 원하는 십자가가 제대로 표현이 됐는지 그걸 또 한번 확인을 하고 아니면 지우고 나서 다시 또 하면 되겠죠. 자, 저는 대략 이걸 쓸게요. 자,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여기 삭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 내가 삭제를 할 범위가 어딘지를 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되겠죠. 저는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좀 당겨 봅시다. 당겨서 얘가 시계를 하나 차고 있어요. 자, 저는 시계가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손목에 있는 시계를 이렇게 살짝 문질러서 지웁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에 보면 뭔가 툭 튀어나온 거 있는데 이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까지 그냥 깔끔하게 다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하고 생성을 누르면 지금 삭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또 그거를 이거 안 만들어도 되는 건갑다 싶어가지고 저거를 지워요. 지우고 나면 다시 그 부분이 손목이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는 또 판단을 해요. 이거 뭐지? 팔찌 같은 걸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재생성을 눌러가지고 그냥 맨살이라든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손목 이렇게 표현하면 요 부분이 또 정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면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로 저장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래서 닫기를 누르면 이제 닫아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참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 참조 이미지를 한번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요 내용은 싹 다 지워버리고, 자, 참조 이미지에다가 아까 전에 받았던 이 강아지를 여기다가 일단 넣을게요. 자, 강아지 캡처했던 거죠. 자, 이거를 넣고 여기서 대상은 얘를 말하는 거고요. 사람 얼굴만 이제 유지를 해라, 참고를 해라. 스타일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거. 여기 보면 마우스를 대보시면 뭐 테두리, 그 다음에 이런 이 테두리는 형태 같은 거, 이렇게 이런 배치를 말하는 거예요. 뎁스는 사진의 깊이 같은 거를 의미하죠. 여기 근거리, 원거리 이런 거를, 포즈는 말 그대로 포즈.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참조할까? 그러면 대상이겠죠. 대상을 눌러주면 얘를 쫙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배경과 분리를 시켜서 인식을 하죠. 자, 얘를 저장을 해요. 자, 그러면 지가 참조할 대상이 이미 나왔습니다. 참조할 대상을 참조하면 돼 있고, 옆에다가 설명을 더 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 대상까지 적을 필요가 없고, 자, 치와와였으니까 고양이, 하얀 털의 고양이라고만 일단 적어 볼게요. 자, 그리고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조 이미지를 넣는 경우에 보면 가끔 가다가 얘가 요걸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태그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근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선택하고, 네, 화면 비율은 9:16으로 해서 생성을 한 번 더 눌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네, 다른 데는 프롬프트로 뭐 일일이 설명을 하고 번역을 하고 바꾸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드림이나가 좀 쓰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아직까지는 무료라는 거고, 이 무료가 사실 언제 바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캣컷에서 이 정책을 정하면 분명히 이거를 돈을 받을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했는데 얘가 정확하게 얘를 분석을 못 했네요. 참조는 하기는 했는데 하얗게 바꾼 부분이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글을 구분 못 했는지 이건 알 수가 없으니까 다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대상을, 이건 챗GPT로 넘어온 거죠. 아까 전에 불독이었잖아요. 고양이로, 흰털의 고양이로 바꿔줘 라고 하면 또 이렇게 쭉 분석을 합니다. 한글로도 분석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있죠. 현대적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 고양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한 줄만 일단 카피해 볼게요. 전체 줄 카피하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니까 GPT 4의 한도에, 공짜 한도에 도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초기화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건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그대로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만 못 쓴다는 거지. 이거 밑에 있는 버전들은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 여기로 돌아와서 방금 복사한 걸 여기다 붙여넣어요. 고양이로 바꿨거든요. 흰털의 고양이. 참조 이미지 다시 선택하시고, 이 참조 이미지에서 아까 전에 강아지 선택하고, 여기서도 분위기를 일단은 유지를 할까요? 고양이라고 입력을 했으니까. 그럼 스타일을 유지를 시켜주고 저장, 다시 생성.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과연 얼만큼 내 의도대로 잘 만들어지는지를 여러 옵션들을 꾹꾹꾹 눌러가면서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참조 스타일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모델 유형이 이미지 엑셀 프로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걸로 쓰고 있었는데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태깅 기능이 몇 가지가 들어가면 얘가 바뀌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좀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고양이로 나왔죠. 비슷하죠. 아까 전에 생긴 게 이렇게 됐고 고양이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니, 이제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정교하게 언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양이로는 바꿔줬어요. 그리고 분위기는 아까 전에 샘플로 넣었던 얘랑 유사한 분위기가 나왔죠. 그래피티 배경도 있고, 그죠? 이렇게 사실적으로 나왔잖아요. 목걸이도 차고 있고. 여기서 적당하게 좋은 거 하나 선택해서 나 이거 써야지 하고 업스케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면 두 번째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이것만 그냥 다운받을게요. 좀 작은 용량으로.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동영상도 만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드림이나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고, 또 다른 AI 기능을 쓴다 하더라도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거는 뭐 무료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 느낌상으로는 그게 컴퓨팅 자원을 워낙 또 많이 소모를 하는 거라서 무료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당분간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남이 쓴 걸 참고를 해도 되고 잘 된 거를 참고를 해도 되죠. 물론 이거를 매번 드림이나에서 쇼케이스에 있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AI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이 있죠. 그거의 프롬프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 붙여서 써먹어도 되고, 프롬프트를 좀 수정을 해서 써먹어도 되고, 아니면 만들어진 이미지를 캡처해서 GPT한테 분석을 의뢰해서 그거를 프롬프트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한글 영어로 번역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단어가 어떤 것들인지 확인을 하고 대상을 바꾸거나 뭐 옷을 바꾸거나 컬러를 바꾸거나 뭐 카메라의 각도를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만들어내서 어디다 쓸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대부분 이렇게 프롬프트에 바탕을 해서 이제 사람이 말로 글로 뭔가를 입력을 하면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거 있죠. 원리는 디테일하게 표현할수록 얘가 잘 알아먹는다라는 거고, 추상적인 문구가 있으면 얘는 잘 못해요. 뭉뚱거려서 얘기를 해도 잘 못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Do you see them? 이렇게 돼 있잖아요. They are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도 이게 묘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이게 묘비인지 대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풍경 자체를 말로 그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표현하고, 그리고 이 문이나 이거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 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따옴표 쳐놓고 Do you see the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글자를 넣어라 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예,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예, 영어 작문 실력은 사실은 없어도 돼요. 예, 그냥 한글로 디테일하게 적고 나서 그거를 챗GPT한테 물어가지고 프롬프트를 영어로 바꿔줘 하면 바꿔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글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제대로 해주는 그 GPT가 아니고 이미지를 만드는 요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요거 있죠. 불독 캐릭터 만들었을 때 이거를 한글 프롬프트를 그대로 긁었잖아요. 이걸 긁어서 여기다가 또 넣어보면 돼요. 한글은 얼만큼 인지를 잘하는지 이미지 생성기에 넣고 원래 거 싹 지우고 이미지 참조하는 것도 없고 그냥 얘만 넣어요. 그리고 요걸 탁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한글로 표현된 것들을 또 얼만큼 잘 해주는지 그걸 확인하면 되거든요. 이건 드림이나 뿐만 아니라 다른 생성형 AI 만들어주는 데서도 똑같이 그냥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한글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거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얘는 한글로 표현을 굉장히 잘 해주네요. 아까 전에 영어로 했던 거하고 살짝 비교를 하면 영어로 했을 때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AI는 동일한 프롬프트를 한 번 더 넣고 만들어도 똑같이 만들지는 못해요. 매번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얘도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그죠? 이런 거 저는 괜찮은데요. 되게 느낌이 정말 불독스럽고. 요거는 약간 사람의 의인화가 됐는데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거고. 얘는 불독의 느낌이 살짝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몸매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요 이미지가 의외로 마음에 드네요. 지금 드림이나는 한글로 좀 길게 표현을 해도 잘 표현을 해준다 라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드림이나랑 그 다음에 챗GPT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생성형 AI 이미지 만들어내는 것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요, 그냥 따라 하면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뭐 강의를 빠른 속도로 한 두어 번 들은 다음에 대략적으로 이 기능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시고, 어차피 다 공짜니까 빨랑빨랑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게 쓰는지 금방 알겠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한 10분, 20분 정도만요 시도해 보시면 이제 그럴싸한 이미지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공짜니까 공짜 풀리기 전에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